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1호학번이죠. 1호학번. 1호학번인데, 일단 오늘 프린트물 중에 보시면은 프린트가 지금 5개 나왔는데, 6개구나, 6개. 6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게 1번이 맨 위에 그 머릿말 보면은 맨 위에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맨 위에 1번부터 6번까지. 그래서 1번이 이제 작년에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문제에 해당해요. 1차. 그래서 이제 공고문 보면 좀 알겠지만은 1교시, 2교시, 3교시로 이렇게 해서 1차가 100점 만점이니까 1차가 100점 만점이고 2차가 100점 만점이고.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첫째 시간이니까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내가 이제 11월 1차 시험하고 이제 2차 시험에서 1차 시험이 이제 100점 만점이고 2차 시험도 이제 100점 만점이고. 그래서 보통 1차 시험은 언제 치러지냐면은 그다음에 그 11월 둘째 주 11월 이제 둘째 주에 그다음에 시행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11월 11일 날 봤었는데 올해는 둘째 주가 11월 10일 날, 그러니까 둘째 주 토요일 날 그다음에 보는데, 그래서 100점에서 지금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교직 논술이 20점이고, 그다음에 그 전공, 이 전공이 이제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 A하고 B 합쳐서 이게 80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프린트 1번 나간 게 이게 1차 시험 100점 만점으로 이제 보면 되고. 그래서 다음에 넘겨보면은 이제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를 이제 B4를 확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요. 그다음에 A하고 B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전 과목이 이제 다 제시가 되죠. 그래서 앞에 이제 목차에 지금 써놓긴 했지만 1번부터 1번 국어부터 11번 즐거운 생활, 3교시 B세트는 여기가 A세트, B세트로 11문항씩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점수 비중이 약간 좀 다른데, 그래서 주당 수업 시간 수가 많은 교과는 점수 비중이 높고 그렇지 않은 교과는 점수 비중이 낮고, 가장 많은 게 뭐 국어가 3문항이고 뭐 수학이 3문항이고, 도덕은 1문항, 사회 2문항, 과학 2문항.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이제 문항 수가 좀 틀려요. 점수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예시가 되고. 그래서 보통 11월 10일 하면은 그다음에 한 달 후에 이제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뭐 다음 기회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보면 12월 10일 날 한 달 후에 이제 발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되는 이때는 이제 150%, 그다음에 1.5배가 이제 그다음에 발표가 되니까 뭐 서울하고 몇 군데 빼놓고는 다 1차는 합격했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고, 일반적인 도 단위는 거의 대부분 다 1차는 합격을 해. 그런데 합격을 할 때 커트라인을 100으로 잡았을 때, 그래서 이제 150까지 이제 150%까지 예시가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 자기가 1차 시험이 뭐 30%가 되는지 10%가 되는지 이렇게 됐을 때 뭐 149%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2차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이게 좀 뒤집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지. 1차 성적은
그건 이제 정량적으로 수치화돼서 나오는 거니까. 2차는 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 해를 넘겨서 그다음에 1월 첫째 주에 1월 첫째 주에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래서 뭐 엊그저께 이제 끝났지만은 내년에 보니까 1월 2일, 3일, 4일 2박 3일 동안 그다음에 2차 시험을 봐요. 그래서 2차는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지도안 작성, 그다음에 이 지도안을 토대로 해서 이제 수업 실현. 그래서 수업 실현은 뭐 영어 교과하고 일반 교과가 이제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점을 내기를 하고. 그래서 면접에 한 40점 정도 되니까 면접, 그다음에 지도안 작성, 그다음에 수업 실현. 그래서 영어 수업 실현도 있고 이제 일반 교과 수업 실현도 있고. 그래서 수업 실현 이제 40점이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는 1월 첫째 주. 그다음에 지금 이제 1, 4학번들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시험이 끝났고 1월 첫째 주에 그다음에 2박 3일 동안 하고 2주 후에 그다음에 뭐 1월 그다음에 20일 정도 2주 후에 이제 최종 그다음에 합격자가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아직 뭐 시험 보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멀었긴 한데,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은 11월 둘째 주, 여기는 둘째 주고 여기는 그다음에 11월 그다음에 첫째 주, 1월 첫째 주, 12월이 아니라 그다음에 1월 첫째 주에 그다음에 이게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12월이 아니라 1월로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합격자는 뭐 12월 달에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1월 달에 그다음에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면접이나 지도안 작성,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많이 특강을 많이 해주지. 이거는 그다음에 교육청에 나와가지고 해주고, 장학사에 나와서 해주고, 뭐 스타디 막 짜주고 막 그러잖아. 학교에서 조별로 짜줘가지고 뭐 경인교대 이런 데 그렇게 막 다 해주던데, 공주교대나. 그래서 이때는 뭐 이제 이거는 뭐 저 부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1차에 대한 것을 뭐 지금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직론수 20점이고 전공이 교육과정 A하고 B로 이렇게 그다음에 제시가 되고, 그래서 각각 11문항씩으로 이렇게 지금 제시가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흐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예전에 일요일 날 봤었는데 이게 토요일 날 바뀌었어. 그다음에 교회 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 일요일 날 봤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 토요일 날 바뀌었어 이게. 그래서 여기는 2박 3일 동안 1월 첫째 주에 신청 끝나고 바로. 그러니까 지금 1, 4학번 애들은 얼마 전에 끝난 거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2주 후에 발표가 되고, 여기는 한 달 후에 발표가 되고.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11일 날 시험 봤었는데 올해 보니까 달력 보니까 10일 날이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이때 시험 본다라고 봐야 돼. 예전에는 3주 11월 셋째 주에 시험 봤었는데, 그다음에 셋째 주에 보니까 다음에 여기 합격자 발표하고 2차 하니까 이게 신학기하고 너무 이제 촉박해지니까 또 연수를 받아야 되니까 이때 끝나고 촉박하니까 일주가 땡겼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올해는 11월 10일 날이 시험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2차는 1월 첫째 주에. 그러면 달력을 보니까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1차에서 1.5배인데 1차에 합격하더라도 다음에 점수가 높게 나오면은 2차에서 좀 부담이 좀 덜 들어가 봐야지. 아마 여기는 이제 정성적인 평가니까. 그래서 사람의 뭐 평가인들의 주관성이 좀 가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어느 학번에는 또 점수 편차가 거의 없다가 어떤 학번에 또 편차가 크고 막 이래요. 들쭉달쭉하는 그런 경우.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되게 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편차가 없었어. 근데 올해는 편차가 크고 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좀 불안전하다고 봐야 되죠. 심리적인 거니까. 면접하는 것도 자기가 1번이면 더 떨릴 거 아니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면 또 점수가 또 안 나오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1차에서 성적이 좀 최대한 좋게 나와야지 2차도 좀 크게 부담 없이 이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보면은 뭐 교대생들 같은 경우는 뭐 수업 실현이라든 이거 학교에서 많이 연습을 하잖아. 교생 실습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는 뭐 크게
그다음에 봤을 때는 이제 격차 많이 안 벌어져 생각보다. 면접 같은 경우도 말 잘하잖아. 자신의 뭐 주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1, 2월 달에는 지금 이제 그다음에 기본 이론반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다음에 학습 전략이나 학습 방향을 잡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과목이 많으니까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개 교과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내용이 좀 워낙 그다음에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그다음에 뭐 가로넣기가 나오고 뭐 설명하라고 문장을 쓰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다음에 점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학습 전략이나 방향을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지문에 그다음에 지문에서 그다음에 지문의 용어 그다음에 출제 지문에서 제시가 된 그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뭘 물어보는 건지 잘 모른다고. 뭐 내용 주제를 써라, 내용 체계표에 있는 뭐 주제를 써라 해서 출제자들이 제시하는 그 용어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중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뭐 학교에서 한 번씩은 다 지도안을 짜거나 그렇게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B세트의 사회과가 B세트 3번이 사회과네. 그다음에 3번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작년에 1사학번 애들도 뭐 문제는 또 쉬웠다고 하는데 처음 공부할 때는 하나도 몰랐어. 그다음에 1년 동안 뭐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사회과의 B세트 사회과 3번 그다음에 사회과 2번 문제에 보면은 그다음에 그 8면 중에서 2면에 하이문항 1번 반가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지금 하이문항의 그러니까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그래서 가로 안에 2012-제14호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이게 고시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교육부에서 문서로 이걸 공표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문서의 고시라는 게 정부 문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음에 어떤 법적인 그런 강제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답안지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정답이 A인데 A-나 A2-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로 안에 2012-14호는 2012년도에 발표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교육과정 개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내용 체계의 일반사 영역 중 그다음에 A에 해당되는 주제를 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체계가 뭔지 지금 앞에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용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내용 체계가 뭘 뜻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고 이게. 내용 체계의 일반사 영역 중 내용 체계의 일반사회 영역 중 그다음에 주제를 써라. 해당 주제를 쓰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용 체계의 일반사회 영역에 이제 주제를 써라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용어들을 잘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 이게 주관실에서 무조건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교재 605페이지 한번 보세요. 605페이지에 보면 60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이게 내용 체계라는 말이 있지. 2번 605페이지의 오른쪽 하단 상권에 학원이구나. 학원 그다음에 사회과 학원을 보면은
그러니까 2번에 605페이지 학원에 2번 내용 체계라고 되어 있죠. 앞에 보면은 내용 체계 영역이 무슨 영역이에요? 지리 영역, 일반 사회 영역, 역사 영역 중에서 무슨 영역? 일반 사회 영역을 얘기를 하고 이 안에 있는 점에 해당되는 게 이 점에 해당되는 게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고 이게 교과 단원명이라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정답을 뭘로 하면 되겠어? A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봐야 되겠지요. 8면 중 1면. 그다음에 문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고 이게. A에서 뭐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중화학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펴왔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 영역의 주제 지금 그다음에 주제가 지금 5, 6학년이 3, 4학년은 그다음에 지리 일반사회 역사가 이게 구분선이 없죠. 없으니까 이거를 통합 단원이라 통합 주제. 근데 밑에 5, 6학년은 이게 그다음에 실선이 거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영역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얘기고 위에 있는 점 3, 4학년에 그다음에 그 12개는 통합 주제라고 그래. 여기 있는 거를. 통합 주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그다음에 지리 영역 4개, 일반사 영역 4개, 역사 영역은 6개. 중에서 이 중에서 일반사 영역에 해당되는 게 4개죠. 일반사 영역의 주제가 4개잖아. 4개 중에서 하나를 써야 된다고. 근데 뭘 쓰면 돼? 뭐 같아? 4개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 경제의 성장이 정답이야. 이거 써야 된다고. 우리 경제의 성장.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근데 시험장에서는 오픈 테스트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의 정답을 알고 있는데 암기의 내용의 답을 알아. 근데 그 답이 어떻게 나왔을 때 이 답에 A라는 답이 해당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를 A라는 우리 경제의 성장, 이게 경제 파트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은 일반 사회 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보면 되잖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서 경제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다음에 제시했을 때 내용 체계라는 용어, 일반사 영역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일반사의 지리, 일반사, 역사 영역 3개 중에서 그 중에서 주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이라는 거 써야 된다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교사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제 지도할 짜고 수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제시한 이거는 문서니까 이 문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그다음에 파악을 한다라고 봐야지. 이게. 문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 내용책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반드시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교사용 지도서가 만들어져. 지도서 강론이라 많이 들어봤죠? 이걸 가지고 이게 단원명이야. 교과서 단원명. 사회과는 지금 국정교과서니까 초등학교는.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샘플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비슷한 게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다음에 그 도덕 교과도 이렇게 되는데 그 3면 넘겨보 3면. 그다음에 3조 8면 중 3면 도덕과 4번 문제. 또 4번에 반가로 1번 문제 있죠. 이것도 지금 똑같지. 도덕과 교육과정에 이 내용책에 제시된 주제를 쓰라고 나와 있잖아. 그다음에 B에 8면 중 3면. B세트. 반가로 1번 나와 있죠. 내용책에 제시된 주제를 쓰라. 그러니까 4번에 오른쪽 단 있죠. 오른쪽 단에 하이문항 반가로 1, 2, 3번 중에서 반가로 1번. 또 여기 또 내용체계에 주제를 쓰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과 한번 보세요. 상권. 역시 이것도 이제 내용체계로 얘기하는 거니까 상권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3, 4학년, 5, 6학년 있는데 도덕에서 가나를 같이 보면은 가에 보면 아름다운 삶, 나의 5학년 1단원 5학년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3, 4학년이 아니잖아. 그래서 도덕과 내용 체계표에 몇 페이지일까? 346. 거기 3, 4학년, 5, 6학년이니까 지문에 나의 5학년에 제시가 되어 있지. 5학년. 김교사가. 그러니까 이 5, 6학년 중에서 가나다라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주제예요. 그럼 이 중에서 그다음에 정답이 뭐겠어? 에? 정답이 뭐겠어? 참된 아름다움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도덕 사회가 과목은 다른데 물어보는 것이 똑같잖아. 내용 체계표에 있는 주제를 쓰라는 게. 무슨 말 알겠죠? 그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내용 체계에 나타나는 게 주제를 쓰라는 거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도덕하고 사회교과에서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내년에 이게 똑같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내용 체계 주제를 쓰라는 문제가 나온다 하면 이게 도덕 사회가 아니라 다른 교과인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실과나 뭐 체육이나 다른 교과에서 이 포맷을 따갖고 온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올해 도덕 사회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내년에 또 나올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 이게. 왜냐면은 그다음에 과목은 많은데 도덕이 보면은 뭐 3, 4, 5, 6학년 내용이 그다음에 이게 시험범인데 이 중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 큰 문항. 하위 문항이 뭐 세 문항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양은 많은데 그 중에서 문항 수가 적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뭐 학습 전략, 그다음에 학습 방향 했을 때 이제 이게 그다음에 이제 수험 전략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봐야 되지. 왜냐하면 양이 많고 문항수가 적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운이 많이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다른 건 다 했는데 다 외웠는데 이것만 안 외웠어. 그러면은 도덕 사회에서 틀리면은 그다음에 도덕 사회 공부를 안 한 거랑 똑같이 돼. 그래서 나중에 결과 보니까 이게 1점짜리를 틀렸어.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1월 20일 날 보니까 내가 커트라인에서 0.5점 차이로 떨어진 거야. 근데 이 한 문제를 맞췄으면 되는데 이걸 틀려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이걸 틀리고 여기서 틀렸어. 틀렸으면 2차에서 만회하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자기만 만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 다 만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문제 볼 때 이런 건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그다음에 내용책에도 주제를 물어보는 게 도덕 사회에 나왔으면 다른 교과에서 뭐 국어에서 나올 수가 있고 실과에 다른 교과에서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체계니까 각 과목이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뭐 국어 도덕 사회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매트릭스를 그려보면은 그래서 뭐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 있고 그다음에 교사 방법 있고 이제 평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매트릭스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덕 사회에서 그다음에 뭐 내용을 이렇게 물어봤던 게 나왔어. 그다음에 작년에 나왔으면은 그다음에 수학이나 뭐 체육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교과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목표, 내용, 방법 평가라는 이 틀은 모든 교과 다 동일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샘플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 처음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이미 1, 2, 3, 4학년 학교 생활 하면서 이거 가지고 지도안도 짜고 다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듬느냐라고 이제 그런 차원이라 봐야지. 출제 문항에 맞게끔. 그러니까 대충 감은 오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샘플로만 지금 2개만 본 거니까. 근데 이게 하나 1점인데 이걸 2개를 다 틀렸으면 2점 깎이는 거야. 2점이 깎이면은 나중에 최종 점수 때는 2점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 이게.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몰라. 왜냐면은 워낙 범위가 넓은데 그다음에 점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뭐 사회 같은 경우는 3, 4, 5, 6학년 뭐 지도서 보면은 2000페이지야. 2000페이지 중에서 6페이지를 찍어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많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런 측면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포맷을 이제 잘 잡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게 그다음에 전략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요령을 피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책을 봐야 되는지를 그다음에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뭐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각 교과 내용적인 것도 중요한데 내용적인 것보다는 뭐 형식이나 방법적인 측면, 그러니까 책을 읽는 방법을 잘 봐야 됩니다. 수험생의 눈으로, 대학원생의 눈으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1월 달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이나 방향을 잘 갖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면 된다라고 봐야지. 이게 샘플로만 지금 얘기를 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포맷이 예전에도 다음에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포맷이 나왔어요.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이 포맷이 다른 교과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에서 나온 포맷이 도덕이나 사회교과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를 좀 잘 못 냈다고 봐야지. 왜냐면 중복되게 문제를 낸 거잖아, 이게. 거의 똑같잖아, 이게.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래서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뭐 참된 아름다움이라 써야지, 이걸 진정한 아름다움 이렇게 쓰면은 점수가 깎이든 점수가 안 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지금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거는 그다음에 우리가 2015 그다음에 개정교육과정, 뭐 커리큘럼의 약자를 CU로 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은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그다음에 그 제시한 공식적인 문서야. 이거는 공문서라고,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써야 돼.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 하나의 뭐 법규적인 측면도 강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고, 학생용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교사용 지도서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 교사용 지도서의 토대가 되는 게 여기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내용 체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용 체계 안에 있는 그 주제가 교과다 단원명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그다음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1월 달에는 이거를 그다음에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출제 지문의 용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뭘 물어보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답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정답은 알고 있는데 이 물어보는 내용의 정답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용 체계표 안에 있는 거에 해당되는 게 주제인데 그게 주제인지를 모른다고. 그게 수험생들이 점수가 안 좋게 나온 애들이 그거야. 무조건 외우는데 정답은 외우는데 문제 끼워 맞추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문제 한 문제 실수를 하잖아. 그래서 이게 뭐 도덕이나 사회에서, 그다음에 마이너스 1점, 사회에서 마이너스 1점, 사회에서 틀렸는데 뭐 다른 과목에 다 맞히겠어? 뭐 수학에서 마이너스 1점, 과학 마이너스 1점 하면은 점수가 계속 깎이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뭐 80점 만점 중에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10과목이라고 했을 때 1점씩 깎여도 70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수학에 약하다, 영어 약하다 하면 또 2점이 더 깎이겠지, 이렇게. 그럼 금방 50점, 40점대로 내려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지만 2000페이지인데 2000페이지 중에서 6쪽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6페이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돼. 다른 건 다 외웠는데 이것만 안 외웠어. 틀렸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날 밤에 시험 보고 와서 잠이 오겠어? 소주 한 10잔 먹어야 되겠지. 끝나면 다행히 후회가 돼.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이제 많이 열어놔야 된다라고 봐야 되지. 그래서 오늘 뭐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왜냐면은 다 머리가 좋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출제위원이 제시하는 의도에 맞게끔 책을 읽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방법을 알고 있어, 방법을. 그러니까 수능하고는 약간 좀 틀려, 이게. 수능하고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게 복수 정답이건 될 수가 없잖아, 이게. 우리 경제 성장이라 써야 되는데 우리 경제 변화라고 쓰면 틀리겠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 경제에 이제 채점하는 방식이 뭐 구체적으로 뭐 제시를 안 됐으니까. 정답은 우리 경제 성장이야. 근데 자기가 발전이나 변화라고 썼어.
그 되면 점수가 0.5점을 깎일 수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에 얘가 0.5, 얘가 0.5로 이렇게. 그러면 얘를 맞췄으니까 그럼 성장이 정답 0.5점인데 발전이나 변화를 가면 얘를 깎아서 0.25점을 줄 수가 있겠지 이게. 왜냐면 최종 결과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오니까 0.5점을 맞아야 되는데 뭐 경제 0.5, 성장 0.5인데 얘를 발전 변화해서 0.25점을 맞아봐. 이게 점수가 이렇게 깎인다고 이게. 근데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성장이나 발전이나 변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출제에 물어보고 이건 공문서라니까. 공문서 이건 공문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제일 간과하는 게 좀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그다음에 뭐 200.44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44는 합격했는데 200.435는 다음 게 얘는 이제 떨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경우가 그래서 재수 삼수하고 하는 애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뭐 아유 교육과정은 쉽고 뭐 공부할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실수로 하면은 점수도 깎인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 0.5점 채 떨어지고 0.3점짜리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처음에 책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눈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게 척도가 되는 거는 기출문제밖에 없어. 출제인들 어떻게 구사하느냐 이거를 이제 구사하는 용어들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답은 알고 있어. 근데 그다음에 얘가 뭘 쓰라는 건지를 몰라 이거. 30페이지에 있는 걸 쓰라는 건지 50페이지에 있는 걸 쓰라는 건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 이제 머리 차이 있긴 하겠지만 노력이나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노동이나 노력이 투입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적 좋게 나오고 뭐 나쁘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운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자기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거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늘 지금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해. 페이지가 엄청 많아.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만 머리에서 갖고 있으면 돼. 성장이 정답인데 발전 변화고 썼어. 점수가 깎인다고. 뭐 틀렸다고 보기 어렵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공문서라는 얘기예요. 공문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2009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6차 교육과정, 6차, 7차, 2007, 뭐 2009 이렇게 교육과정이 계속 바뀐다고. 지금 여기가 우리 시험범인데 저는 이제 강의 6차 때부터 했어. 6차 때부터. 이때부터 했는데 바뀌는 게 이렇게 돼. 용어가 A인데 얘는 A인데 A 다시 A2 다시 여기는 B, C 이렇게 용어가 바뀐다고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주제를 쓰라는 게 이거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 체계에 있는 건 이제 2009에 있는 걸 써야 되는데 2007에 있는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게 공문서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문제를 이제 뭐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제시가 된다라는 걸 1차적으로 보고 자 좀 쉬었다가 다시